내 전 재산이다. 너만 믿고 투자했어. 50년 지기 고향 친구였습니다. 내 자식보다 더 믿었던 그놈이 너니까 알려주는 거다라며 제 퇴직금과 아내의 쌈짓돈까지 싹 쓸어갔습니다. 상장 폐지가 결정된 날 놈의 전화기에서 들려온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믿었던 50년 지기 중마고우로 인해 내 전 재산 5억을 날렸습니다. 남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다가온다면 이 영상을 꼭 챙겨봐 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서초동 법원 단지.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이곳은 매일 수천 명의 희비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65세 가장 김영호 씨에게 오늘 이곳은 자신의 인생이 공식적으로 실패했음을 선고받는 사형장과도 같습니다. 영호 씨는 법원 민원실에서 막 받아든 종이 뭉치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접수증. 손바닥만 한 이 종이 한 장이 그의 65년 인생 성적표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는 법원 계단 귀퉁이에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무릎이 툭 꺾이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인생이 부러지는 소리처럼 들려옵니다. 그의 낡은 구두 끝은 어제 내린 비로 생긴 흙탕물에 젖어 엉망입니다. 평소라면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하게 닦아 신던 구두였지만 이제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영호 씨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봅니다. 6월의 태양은 눈이 시리도록 밝고 법원 앞 가로수들은 싱그러운 초록빛을 뽐내며 바람에 흔들립니다. 세상은 이토록 평화롭고 아름답게 돌아가는데 왜 자신의 세상만은 썩어 문드러진 폐허가 되어버린 걸까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영호 씨는 남부러울 것 없는 노후를 꿈꾸던 평범하고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건설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한겨울 살을 애이는 칼바람을 맞으며 시멘트 가루를 들이마셨고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 달궈진 철근을 짊어지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마디마디가 굵어진 손으로 일궈낸 퇴직금과 아파트 담보대출금 그리고 평생 아내가 먹을 것 안 먹고 아껴 모은 돈까지 합쳐 총 5억 원.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이자 사랑하는 아내 영순 씨와의 마지막 노후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보루를 단칼에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 50년 우정이었습니다. 고향 초등학교 때부터 코 흘리며 같이 자란 친구, 철수. 자식보다 더 믿었고 제 형제보다 더 챙겼던 그 친구가 건넨 한마디가 발단이었습니다. 영호야, 우리 나이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냐? 이 회사 다음 달에 대기업에서 인수한다는 비밀 공시 뜬다. 내가 내부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정보야. 너니까 특별히 알려주는 거다. 지금 안 사면 넌 평생 가난뱅이로 살다 죽는 거야. 내 목숨을 건다, 진짜. 목숨을 건다는 친구의 말에 영호 씨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는 것 자체가 친구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영호 씨는 홀린 듯 5억 원이라는 거금을 그 종목에 쏟아부었습니다. 며칠간은 밤잠을 설칠 정도로 행복한 상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돈을 벌면 아내에게 비싼 옷도 사주고 고생한 아내와 크루즈 여행이라도 떠날 계획이었죠. 하지만 행복은 독약이 든 사탕처럼 짧았습니다. 인수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고 회사는 대규모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며 순식간에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 상장 폐지 결정. 5억 원은 하룻밤 사이에 숫자조차 남지 않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호 씨가 정신을 차리고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따뜻한 친구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라는 차가운 기계음이었습니다. 친구는 돈과 함께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우정도, 돈도, 인간에 대한 믿음도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영호 씨는 접수중을 가슴에 꽉 품고 신음하듯 의졸입니다. 철수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영순이가 파출부일까지 해가며 모은 돈인데 내 평생 피땀 흘려번 돈을 내가 어떻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져 접수중 위로 번집니다. 개인회생이라는 네 글자가 눈물에 젖어 흐릿하게 일그러집니다. 65세 가장 김영호.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수억 원의 빚더미와 배신당한 우정의 상처, 그리고 저물어가는 노년의 비참한 현실뿐입니다. 법원 앞을 지나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누구 하나 이 노인의 무너진 가슴속 소리 없는 비명을 들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법원을 나온 영호 씨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서울 외곽의 한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자신을 배신하고 사라진 친구 철수의 아들이 운영한다는 번듯한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잠적 전 아들에게 가게를 차려줬다며 영호 씨 앞에서 입이 마르도록 자랑을 늘어놓곤 했었습니다. 영호 씨의 5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아마 이 화려한 간판과 세련된 인테리어 속에 녹아있을 거란 생각을 하니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한 영호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으로만 살아온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보다 아내 영순 씨의 눈물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 아저씨, 여긴 웬일이세요? 철수의 아들 종남이 카운터 뒤에서 영호 씨를 맞이했습니다. 예전에 영호 씨가 용돈도 쥐어주고 대학 합격했을 때 정장 한 벌까지 해줬던 녀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종남의 표정은 반가움이 아니라 귀찮은 불청객을 본 듯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종남아, 내 아버지. 철수 어디 있냐? 연락이 안 돼서.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이라 그래. 연락처 좀 알려주렴. 영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고기 굽는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종남은 주위 눈치를 살피더니 영호 씨를 가게 구석으로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버지 행방을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해요? 저도 연락 안 된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본인이 결정해서 하신 거잖아요.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세요? 손님들 보게. 무슨 소리냐? 내 아버지가 무조건 된다고, 목숨 건다고 해서 내가 내 전 재산 5억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너 이 가게 차린 돈도 우리 돈 아니냐? 영호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식사하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당황한 종남의 안색이 불그락 변하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저씨, 증거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돈 빌려갔다는 차용증이라도 있냐고요. 주식은 본인이 욕심부려 사놓고 망하니까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해요? 노인네가 곱게 늙어야지. 어디 와서 행패야. 노인네 행패. 종남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수 같은 말들이 영호 씨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자신이 자식처럼 아꼈던 녀석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에 몸을 떨던 영호 씨가 종남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건장한 체격의 가게 종업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미쳤나? 야, 끌어내. 종업원들의 억센 손길에 영호 씨는 속수무책으로 밀려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쓰레기 봉투처럼 가게 밖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과 손바닥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에서 터져나온 회생 신청 서류들이 길바닥의 흙탕물 속으로 흩뿌려졌습니다. 한 번만 더 오면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할 줄 아세요.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더니 진짜 지긋지긋하네. 종남은 영호 씨의 발치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툭 던지며 침을 뱉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때마침 하늘에선 기다렸다는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영호 씨의 젖은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와 눈가로 흘러듭니다. 그것이 빗물인지 아니면 65세 가장의 처절한 핏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길바닥에 널브러진 서류 뭉치 위로 사람들이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영호 씨는 흙탕물에 젖은 10,000원짜리 지폐를 손에 꽉 쥐고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단단했던 건설 현장의 거목 같던 남자는 이제 빗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장이라는 이름의 품격이 친구 아들의 구두 뒷굽 아래서 처참하게 짓밟힌 순간이었습니다. 신 이 대표 이미지 프롬프트 2000자 서사에 맞춘 연출. 이미지 컨셉. 화려한 도심의 네온사인 아래 빗물 섞인 흙탕물이 고인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 그의 앞에는 세련된 고깃집의 유리문이 굳게 닫혀 있고 바닥에는 흩어진 서류들과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보입니다. 노인의 무너진 뒷모습을 통해 극도의 억울함과 슬픔을 표현합니다. 길바닥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던 영호 씨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자정이 다 된 시각이었습니다. 비에 젖어 넝마가 된 몸을 이끌고 도착한 복도식 아파트 복도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이 그의 초라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죠. 도어락을 누르는 영호 씨의 손가락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삐삐삐 차가운 기계음이 고요한 복도를 울릴 때마다 그의 가슴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영호 씨를 맞이한 것은 텅 빈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전기가 끊겨 어두컴컴한 거실의 정적이었습니다. 영순아, 나왔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형편없었습니다.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아내 영순 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내는 불을 켜는 대신 창밖에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영호 씨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영순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철수 그놈이 우리 돈 5억을 다 날렸어. 우리 아파트 담보대출에 당신 퇴직금까지 다. 고해성사 같은 고백이 터져나오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영호 씨는 아내가 소리를 지르거나 뺨이라도 때릴 줄 알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욕이라도 해주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흙탕물과 빗물에 범벅이 된 남편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디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파출부 일에 식당 일까지 하며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내조하며 닳고 다른 손이었죠. 아내의 온기가 닿자 영호 씨는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65세 남자의 통곡 소리가 어두운 거실을 채웠습니다. 여보, 울지 마요. 주식 그거 종이 조각 된 거지. 우리 인생이 종이 조각 된 거 아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하고 단단했습니다. 영호 씨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영순 씨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호 씨는 잠결에 부엌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슥슥슥 무언가를 깎아내는 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영순 씨가 낡은 나무 도마 앞에 앉아 손때패로 무언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동네 식당 주방 보조 일을 시작하기 위해 자신의 낡은 조리 도구들을 정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식당 사장님이 오늘부터 나오라네요. 일당이 쏠쏠해요. 당신도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우리 집 전기는 다시 들어오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영순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뒤꿈치에는 파란 정맥이 툭 붉어져 있었고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이기심을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잡으며 죽으면 끝이겠지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내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눈물 젖은 손때패로 채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마 소리는 영호 씨에게 다시 살라는 채찍질이자 희망의 박동 소리였습니다. 영호 씨는 아내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가 쓰다듬던 낡은 손때패를 넘겨받았습니다. 당신 손 상해. 내가 할게. 그리고 나 오늘 법원 가서 상담받고 올 거야. 회생 신청 제대로 해서 한 푼이라도 갚고 다시 시작할 거야. 경비일이든 막노동이든 뭐든 할게. 영순 씨가 대패질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5억 원이라는 거금이 줄 수 있었던 그 어떤 기쁨보다 찬란했습니다. 무너진 가정의 거실에서 두 노부부는 서로의 거친 손을 맞잡고 비로소 긴 터널을 빠져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돈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평생 쌓아온 부부의 정이라는 가장 큰 자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깃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영호 씨는 다시 법원 복도에 섰습니다. 신일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그 복도였지만 오늘의 마음가짐은 사뭇 다릅니다. 비록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면바지와 아내가 정성껏 풀을 먹여 하얗게 빛나는 셔츠를 받쳐 입었습니다. 아내 영순 씨가 새벽 식당 일을 나가며 머리맡에 챙겨둔 옷이었습니다. 여보, 죄 지은 거 아니니까 어깨 펴고 다녀와요. 그 말이 영호 씨의 굽었던 등을 조금은 꼿꼿하게 세워주었습니다. 영호 씨의 차례가 되어 회생위원과의 면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서류 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안경을 쓴 중년의 회생위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영호 씨를 맞이했습니다. 영호 씨는 침을 꿀꺽 삼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5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실, 그리고 그 뒤에 남은 수억 원의 빚. 자신의 어리석음이 낱낱이 기록된 서류들이 위원의 손에서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영호 씨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길거리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위원은 한참 동안 서류를 보더니 안경을 벗고 영호 씨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김영호 씨 65세의 주식으로 5억을 날리고 이 자리에 오셨네요. 평생 건설 현장에서 모은 돈이라고 적혀 있는데 친구 말만 믿고 전 재산을 다 넣으신 겁니까? 위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친구놈 50년 우정을 믿었는데 그게 독약인 줄도 모르고 아내 퇴직금까지 다 쏟아부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위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영호 씨의 거친 손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시멘트 가루에 갈라지고 무거운 철근을 나르며 마디마디가 굵어진 가장의 손. 위원은 서류를 덮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영호 씨, 법은 감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 회생 신청서는 단순히 빚을 탕감받기 위한 구걸의 종이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난 40년간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 손이 남은 인생도 책임지겠다는 서약서입니다. 65세, 늦었다면 늦었지만 다시 일어서기에 불가능한 나이도 아닙니다. 위원은 영호 씨에게 볼펜 한 자루를 건넸습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갚겠다는 변제 계획 안에 서명하세요. 이 서명은 당신이 친구에게 배신당한 바보가 아니라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 노력하는 가장이라는 증명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똑바로 적으세요. 볼펜을 쥔 영호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자 한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동안 영호 씨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친구 아들에게 멱살을 잡혀 길바닥에 팽개쳐졌을 때의 굴욕, 아내의 퉁퉁 부은 다리를 보며 느꼈던 죄책감이 펜 끝을 타고 종이 위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법원 복도, 창문 사이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영호 씨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신일에서의 햇살이 자신을 비웃는 조롱이었다면 오늘의 햇살은 마치 고생했다며 등을 토닥여주는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호 씨는 가슴 주머니 속에 소중하게 접어넣은 신청서 부본을 만져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비록 5억 원이라는 거금은 사라졌고 앞으로 수년간 허리가 휘도록 빚을 갚아나가야 하겠지만 그는 다시 일터로 나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죽긴 왜 죽어. 영순이 맛있는 거 사주려면 내가 살아야지. 다시 시작하는 거야. 영호 씨는 법원 정문을 나서며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매연 섞인 도시의 공기조차 오늘만큼은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65세 가장 김영호, 그의 인생 제2막이 비로소 회생위원회 도장 소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65세에서 어느덧 68세가 된 김영호 씨. 그의 새벽은 여전히 남들보다 3시간 일찍 시작됩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의 경비 초소, 영호 씨는 이제 그곳의 최고참 경비원이자 가장 성실한 일꾼으로 통합니다. 3년 전 법원 복도에서 다짐했던 대로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경비 일을 하고 새벽에는 우유를 배달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몸으로 속죄해온 시간들입니다. 오늘은 영호 씨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3년간의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끝나고 마지막 입금을 마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초소 책상 앞에 앉아 낡은 통장 하나를 펼쳐듭니다. 통장 앞면에는 영순이와 나의 꿈이라는 글씨가 빗둘빗둘하게 적혀 있습니다. 통장을 넘기자 매달 꼬박꼬박 찍힌 30만 원, 50만 원의 기록들이 보입니다. 3년 전 날려버린 5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숫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호 씨에게 이 숫자는 세상 그 어떤 금덩이보다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5억 원이 친구의 감언이설에 눈멀어 얻으려 했던 신기루였다면 이 통장에 찍힌 1,000만 원은 영호 씨가 새벽 이슬을 맞으며 그리고 무시당하는 경비일을 견뎌내며 일궈낸 진짜 내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초소 밖으로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지나갑니다. 영호 씨는 안경을 고쳐 쓰고 밖을 내다봅니다. 넝마가 된 옷차림에 구걸하듯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는 노인. 다름 아닌 3년 전 자신을 배신하고 사라졌던 친구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주식 사기 혐의로 쫓기다 결국 모든 돈을 탕진하고 이제는 연고도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초소한의 영호 씨와 눈이 마주치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사라집니다. 3년 전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멱살을 잡고 울분을 터뜨렸겠지만 지금의 영호 씨는 그저 묵묵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입니다. 분노보다 앞서는 것은 기묘한 가엾음이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고 얻은 가짜 부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영호 씨는 철수의 굽은 등을 보며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퇴근길 영호 씨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시장에 들러 아내 영순 씨가 좋아하는 조기 한 두름과 작은 꽃다발 하나를 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그를 반깁니다. 식당 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영순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마중을 나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오늘 드디어 다 끝난 날이지? 영호 씨는 아내의 손에 낡은 통장을 쥐어줍니다. 영순아, 5억은 못 찾아왔지만 이건 진짜 내 땀으로 만든 1,000만 원이야. 우리 이제 빚쟁이 아니야. 나 오늘부터 다시 당신 남편으로 당당하게 살게. 영순 씨의 눈에 이슬이 맺힙니다. 3년 전 남편의 진흙 묻은 손을 잡았던 그 손으로 이제는 땀방울이 밴 통장을 꼭 쥡니다. 두 사람은 소박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화려한 만찬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며 거실을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영호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의 진짜 회생은 통장 잔고가 채워질 때가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을 스스로 세우고 소중한 사람 곁을 지킬 수 있을 때 완성되는 것이라고. 68세 가장 김영호, 그는 이제 5억 원을 가졌던 시절보다 훨씬 더 부유한 마음으로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전망은 아니지만 영호 씨의 작은 아파트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동네 풍경은 평화롭기만 합니다. 퇴근 후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은 영호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그의 등 뒤 벽면에는 3년 전 법원에서 받아온 개인회생 변제 완료 통지서가 소박한 나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수억 원짜리 훈장보다 더 자랑스러운 인생의 증명서입니다. 영호 씨가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입을 떼며 조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5억 원. 누군가에겐 작은 돈일지 몰라도 저 같은 평생 일꾼에겐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하룻밤 사이에 숫자도 없이 사라졌을 때 전 정말 이 세상에 제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50년 믿었던 친구가 저를 속이고 그 자식놈에게 노숙자 취급을 받으며 길바닥에 팽개쳐졌을 때 전 제 인생이 거기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영호 씨는 잠시 굵은 마디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3년간 우유 상자를 나르고 경비초소의 빗자루를 잡으며 더 단단해진 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3년을 버티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라지만 희망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입디드. 제가 베란다 난간을 잡았을 때 제 손을 잡아준 건 돈이 아니라 제 아내의 거친 손이었습니다. 돈은 신기루처럼 사라지지만 옆에서 같이 울어줄 사람 한 명만 있다면 인간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수 있더라고요. 그는 잠시 안경을 벗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냅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자부심이 담긴 뜨거운 이슬입니다. 주식 정보요? 무조건 뛴다는 대박 소식요?
여러분,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내 땀이 섞이지 않은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서 얻은 부자는 결국 그 피눈물에 잠겨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 철수를 보십시오. 5억을 훔쳐 달아났지만 지금은 길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 저는 1,000만 원을 가졌지만 오늘 밤 사랑하는 아내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며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영호 씨는 카메라를 향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마치 화면 너머에서 절망하고 있을 누군가의 어깨를 잡아주려는 듯 말입니다. 지금 혹시 모든 걸 잃고 어둠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이가 많아서, 빚이 너무 많아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65세였던 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68세가 된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제 인생이 당당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만 있다면, 그리고 정직하게 땀 흘릴 의지만 있다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회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제2막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영호 씨의 환한 미소 위로 자막이 흐릅니다. 진짜 부자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따스한 저녁 노을이 영호 씨의 거실을 가득 채우고 아내가 차려온 소박한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화면을 부드럽게 감싸며 사연은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영호 씨라면 50년 우정을 배신한 그 친구를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기다리겠습니다.